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상판에서 오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25년도 11월에 시행됐던 7급 추가 채용이고요. 모든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문제를 보여드릴 필요도 사실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위에 화면으로 보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필요하신 분들만 문제 따로 받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가 이전에 판매를 한 적이 있고 또 구매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설을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요. 딱 필요한 부분,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만한 부분만 한두 가지 짚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으니 여러분 퀴즈는 이렇게 공부하세요의 형식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을이 이긴 총 횟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배치를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하지만 모든 빈칸을 꼭 다 채워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 제 자료 그리고 제 컨텐츠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빈칸을 다 채워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 시작점은 내가 적을 수 있는 것부터입니다. 확정적인 정보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것 같은데 라고 찍고 들어가게 되면 아닐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점을 잡아두고 들어가야 된다. 시작점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들을 채워놓고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을 넣거나 빼는 거지 확정적인 정보도 다 적지 않은 상태에서 얼레벌레 눈에 보이는 대로 넣게 되면 꼬이기 쉽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상판 퀴즈에서는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내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7번 문제를 푸는데 3분이 걸렸다. 그러면 7급인데 이미 흐름은 깨진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볼 때 1분 봤는데 답이 안 나왔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미리미리 해두시고 나는 1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보지 않고도 얼추 이 정도 내가 고민했으면 1분쯤 지났을 거니까 넘어가야 돼. 라는 거를 미리 체화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체화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명상하면서 1분을 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로 감으로 팍팍 되려면 연습이 많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모의고사도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습하시면서 이 부분 잘 유의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처럼 칸 채우는 문제들이면 다 채워야 되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8번을 보면 뭐는 제외라고 돼 있죠. 이런 제외 조건을 놓치면 고를 답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이 선지 중에 뭐가 그거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각주로 해놓고 이제 단 2분의 1 지급 이것 또한 여함정을 못 봤으면 고를 만한 답이 이 선지 중에 있을 겁니다. 이게 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필색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상판 필색 공부는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랄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제가 느끼기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이자 상판 퀴즈 공부의 전부인데 여러분들이 꼭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감이 안 잡히신다면 이번 영상은 진짜 반복해서 보시면서 뭔 소리야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해 볼게요. 한 문제 정도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16번을 볼게요. 16번은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운동, 스포츠 퀴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조건이 뭐였는지, 25점을 누가 먼저 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조건을 숙지하고 가시고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는지를 정해줬죠. 그러니까 저거는 확정 정보입니다. 그리고 몇 대 몇으로 이겼을지 졌을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숫자를 정확히 아시라는 게 아니라 승패의 순서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7번하고는 살짝 다르게 일단 넣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언제는 그러니까 앞에서 7번 설명할 때는 너가 확정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16번 와서는 또 네 맘대로 넣어보고 바꾸라고 하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지 않을 수 있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정말로 일관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확정적인 정보만 넣고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값을 넣는 거죠. 근데 이 16번 같은 경우는 확정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상황이 확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겁니다. 퀴즈 풀 때 이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미세 조정을 해주는 거죠. 미세 조정을 할 때에는 일단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선지를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할 거면 3번 선지, 중간값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처럼 합이나 뭐 승점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승점과 최대한 가깝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차이가 제일 적게 한다고 하면 이제 평균 개념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원자상은 하나다, 피셋은 하나다. 자료에서 평균 구하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판에서도 평균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반으로 나눠서 들어간다는 개념에 대해서 헷갈림 없이 접근하실 수 있어요. 상판은 자료보다 조금 더 쉬운 게 자연수만 갖고 다룬다. 딱 요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랑 자료만 전략이고 상판이 방어인 분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언어랑 자료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수업 적합하지 않은데 그냥 피지컬이 좋아서 잘 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상판은 언어랑 자료를 잘하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판은 언어에서의 논리 퀴즈도 가져오죠. 법조문 풀려면 독해도 일단 좀 해줘야 되죠. 기술적인 부분이 더 많긴 하지만. 그리고 계산도 해줘야 되죠. 계산이 또 정확하게 잘 들어가야 되죠. 자연수 조건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료 해석의 개념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상판은 언어와 자료의 중간에 있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상판 퀴즈를 푸실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중요하고 확정된 정보들을 꼭 챙기시고 그 안에서 미세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한번 전달드려봅니다. 선지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8번 해설을 해드렸던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균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좀 잘 못하겠다 하신다면은 요 25년도 7급 추가 채용 문제 중에 17번을 내가 잘 풀 수 있나 보시면 됩니다. 이 17번 문제 푸신 다음에 올해 상판 5급 기출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비슷한 문제가 뭔지, 어떻게 동일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까지 보시면 상판 기출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맨날 5급, 7급 다 봐야 된다고 강조드리는지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언제나 기출은 다 풀어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기출을 다 안 풀어보셨거나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해설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PDF 자료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신다면 블로그 비밀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이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